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태곤 실장이 읽어주는 그 해석이 궁금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앞서 안철수 의원하고 인터뷰 혹시 밖에서 들으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뭐 후반부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뭐 안철수 의원이야 주자니까 네.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대통령실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프닝들에 대해서 뭐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뛰고 있는 선수니까. 윤태곤 실장은 지금 이 상황을 이 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유, 뭐 어지럽죠. 어지럽고. 그러니까 나경원 이제 사표 수리가 안 됐으니까 뭐 어쨌든 부위원장하고 대통령실의 이제 갈등을 보면 두 가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두 가지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혼선. 이게 정리도 안 되는데 왜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인 거고 나경원 부위원장은 유감인데 아니 뭐 그 정도도 말할 수 없냐. 뭐 회의 속내는 조금 의견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근데 뭐 제3자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전당대 출마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가지 마. 이 신호 아니야? 솔직히 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직을 줬다는 거는 네. 그것도 이제 한 두세 달 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직을 열심히 해라. 그때부터 이미 예, 라는 그런 것인데 뭐 이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꽉 먹고 알 먹고인 거냐라는 거 이거 좀 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대통령실이 이렇게 전당대 출마 불출마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거법으로 보면은 네. 뭐 팩트는 두 가지 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해석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민심 1위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탈락시키고자 당심 100% 투표로 바꾼 게 돼 버렸고 당심 1등 당심 1등 나경원 전 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못 나오게 주저앉히는 거 아니야? 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글쎄요, 뭐 중도나 무당층까지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그렇게 좋은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당대회가 실제로 열리면 조금 달라지긴 할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전당대회 스타트가 하고 다 후보 등록하면은 그때는 지금하고는 의제가 달라질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조금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이제 먹히기는 하는 건데 그 동반 상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에 천장 벽이 있는 동반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될 것인데 뭐 거기에 대한 전략적 장기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 어떤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출마할 것 같다고 하고 어떤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불출마할 것 같다고 하고 어떤 쪽 선택을 할 거라고 지금 이제 코끼리에 다 누구는 코 만지고 누구는 엉덩이 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묶이는 건 본인 입장에서 되게 부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원래 뭐 지금 현재 정치적 손익을 떠나가지고 원래 괴라고 할까? 결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 부분이.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고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지금 이제 뭐 저력이랄까 이런 거는 이제 높은 인지도 그리고 한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이 보수 정당에서 꾸준히 이렇게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갈등을 가진 상태에서 독자 출마하면은 그런 기여 부분을 떨어지는 거고 인지도하고 나경원 본연의 경쟁력 이것만 갖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경원이면은 뭐 대통령하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나경원에 대한 지지율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는 나경원의 지지율이 같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도 모르죠. 일각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드랍을 하면, 그러니까 스톱을 해버리면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의 길은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퇴로가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가 판단할 바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좀 봐온 바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 그 무슨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좋은 게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전대 출마 안 한다고 해서 나경원이라는 사람한테 끝이다. 뭐 그건 전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보긴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가도 장단점이 있고 저쪽으로 가도 그렇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더 깊을 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아까 안철수 의원 그러시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든 수도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래서 만약 김기현 대 수도권 주자 누군가 이런 포지션이 돼버리면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 수도권 주자 지지층이 이쪽으로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말하자면 김기현 빼고 다 모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까 확신하시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수도권하고 영남의 이런 뭐 전선이라는 게 결국 뭐 수도권은 수도권끼리 뭉치고 영남끼리 뭉치자는 게 아니라 결국 경쟁력에 대한 어필이거든요. 예. 영남 지역에도 아니 나로 하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줄 때 영남에서도 밀 것이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 갈등을 가진 상황에서 출마를 했을 경우에 그때도 만약에 안 의원이 연대가 쉬울 건가? 저는 그건 조금 잘 모르겠어요.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그게 대놓고 연대하는 거 말고 지지자들이 그렇죠. 뭐 자연스러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 뭐 표몰이 그런 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리스크를 안 지고 알아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거를 이제 또 내 입으로 말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군요. 네. 유승민 의원은 요즘은 언론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었는데 출마를 이대로 그냥 접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룰로서 이제 여의치 않은 것들 그리고 뭐 최소한 그럼 전당대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조금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유 나도 잘 할 수 있다. 내가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내가 돼야 좋은 거지라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출마할 수 있을 건데 별로 그런 메시지 수정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 출마 쪽은 아니지 않을까. 그걸 또 그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속마음이야 별로 안 좋겠죠. 하지만 뭐 대통령한테 심려를 끼친 부분이 이게 유감인 거고 내가 무슨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 말이라도 저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잘못하고 있다 나를 탄압한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신 100% 선거인 선거룰은 정해진 거니까 네.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 일종의 선 같은 거 그러니까 지키면서 눈 간다. 가리고 아웅하더라도 예. 아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은 아웅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예. 나경원 의원 그럼 출마 생각이 아직 있다고 지금 해석을 들으면 보이는데 출마한다면 어떤 생존 전략, 어떤 전략이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 선을 확 긋기보다 이게 다 충정에서 나왔던 것인데 조금의 미숙함이 있었다. 결국 내가 그걸 풀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 통할까요? 글쎄, 당심에 뭐 고민해 보겠죠 아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당원들 그리고 뭐 예컨대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렇게 나왔을 때 상대 후보들이 가짜다. 당신 반윤이다. 저는 유승민, 나경원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 어제 검찰 출석했습니다. 9분에 걸쳐서 입장문 읽는 모습 생중계가 됐고 사실 9분 거의 10분 가까이 준비된 입장문 읽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300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용 자체는 조금 예견됐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나는 결백하다. 뭐 그 두 가지 메시지인데 예견됐던 것인데 조금 더 그 메시지가
뭐라 그래야 되나? 길고 깊었다? 부정적으로 보면 장황하고 뭐 음. 긍정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역사성에 그 정통을 잇는 사람이 나다.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한 부분. 이거는 결국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호소, 결집 그렇죠. 호소 뭐 예.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네. 그 얼마나 많은 당 의원들이 동행할 것인가. 의원들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누구누구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는 거라서 저희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한 40여 명 정도가 동행했다고 그래요. 개별 네. 의원 34명, 당직자까지 합해서 네. 40여 명.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알아서 가는 것도 있고 아름아름으로 이게 뭐 김 의원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안 좋은 프레임이 민주당의 이제 단일 대우가 흐트러진다. 뭐 검찰의 이런 압박이야 상수인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이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제일 좀 우려되는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고 40명이면 이제 뭐 꽤 많이 온 거죠. 꽤 많이 모인 예. 거죠. 이 단일 대우가 지금 뭐 상황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좀 파악이 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분리시켜야 된다. 요 법적 대응 분리대응.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은 당의 일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 달라진 분위기 아닐까요? 이 분리대응,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분열이죠. 당이 좀 갈라질 가능성, 이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은 그런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뭐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근데 각자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당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나 기소하려고 하더라. 어제 그 부분이 들렸어요.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른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요즘은 이제 기소하면 공소장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소장에 어떤 정도의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당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야당 대표급 되는 인사들은 조사를 여러 번 안 하거든요. 보면 다 뭐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번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게 성남 FC 문제에만 국한된 요번에는요. 거였잖아요. 예. 뭐 대장동도 있고 어제 뭐 그 사람 잡혔다면서요. 태국에서. 김성태 예.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예, 거기서는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 다른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좀 반복된다면은 참 더 힘들어지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반복해서 부르는 식이 되면은 그럼 어제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단일 대우 유지하면서 모였는데 요 모습이 좀 계속 반복되면 흐트러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임시국회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기소는 분명히 될 것 같다. 답정 기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김남국 의원은 어제 저와 인터뷰했는데 답정 구속이다. 구속영장도 칠 거다. 칠 게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이야기고 거기서 노웅래 의원처럼 부결되는 건 100%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속영장을 칠 거다라는 거는 자 실제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봐라 이럴 줄 알았다. 이 어차피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 포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거는 뭐 자기 충족적 이제 예측에 가까운 거죠. 부결 혹시 체포동의안 오면은 부결은 뭐 이거는 그냥 그렇죠. 당연한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겠죠. 민주당의 네. 입장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갑자기 검찰이 아주 직접적인
뭐 동영상이 확 찍혔다 그런 거가 아닌 다음에야 뭐 이 예. 기조라면은 부결은 뭐 당연한 것이고 설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설 밥상에 올릴 화두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왜냐면은 설 지내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도 뭐 전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모일 거란 말입니다. 설 밥상에서 민심이 용광로처럼 한번 섞이잖아요. 이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어떤 것들이 펼쳐질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여당 같으면은 예.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뭘 이렇게 하겠다. 뭐 돈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떤 뭘 이제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당은 애초에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민생 투어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투트랙으로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렇죠. 뭐 민생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 이제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두 개가 각자 따로 가면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쭉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뭔가 조금 민생 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아니 뭐 사법 리스크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딴 얘기를 해도 예. 그것만 또 다뤄지고. 그러니까 설 민심에서 야당이 어떻게 그 투트랙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불렸던 네. 분들이 출마 선언을 뭐 하면서 또 그쪽으로도 언론이 그게 많이 작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잘한다기보다 민주당보다 이제 나은 점 하나가 그런 외곽에 있는 강성 이른바 셀럽들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 과거에 비해.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 낮아졌다. 않습니까? 예.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있는 것이 강용석 씨가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별 뭐 이제 영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축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크게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바깥보다 주자들이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일부 주자들이 그 표라도 중요하니까 뭐 그분들하고 이제 손잡고 뭐 공동으로 방송하고 그러면은 같이 안 좋을 거예요. 그 당원들한테는 뭐 그래도 표심 호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부가 있겠죠. 일부가 있겠는데 그걸 자꾸 키워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전당대회가 좀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하면은 뭐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가 유리한지는. 중도 무당층 이 포션이 워낙 이 부분이 워낙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계속 당은 생각해야 된다. 그 부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다시 전당원 투표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짧게.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걸 시시때때로 한다. 이건 국가가 국민투표 계속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내각이 형해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이제 자주 하는 건 무조건 좋지 않다고 봐요. 이 얘기가 왜 다시 나왔다고 보세요? 그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당의 장악력 부분이 흔들리면은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다 잡겠다. 뭐 이런 포석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현안에 대한 해석 들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